순순히 넘겨주지 않으면 힘으로 빼앗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턴제 시뮬레이션 게임인 문명5에 나오는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의 대사입니다. 비폭력주의자로 알려진 간디의 이 대사로 인해 이 게임은 더 유명해졌고 심지어는 이런 합성사진까지 나오면서 한때 인터넷에서 문명붐을 일으켰었죠. 이러한 간디의 대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게임상에서 간디는 군사력을 동원해 적국의 자원을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플레이어에게 협박을 함으로써 플레이어가 겁을 먹고 자신의 자원을 순순히 내어주게 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취와 공갈의 차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공갈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중학생 자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충격적인 학교 폭력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폭행과 금품 갈취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하기에 바빴습니다. 우한울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송모군이 가해 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저금통을 깨고도 돈을 더 보내겠다며 거듭 사과합니다. 가해 학생들이 괴롭힌 건 송군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일이라고 돈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싫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계속 때리면서 협박하면서 돈 안 가져오면 막 죽여버린다고 말도 하고. 힘이 약한 동급생 가방까지 뒤져 강제로 돈을 뺏기도 했습니다. 마음대로 듣겠어. 그 애가 저처럼 평범한 애가 아니고 좀 약간 좀 떨어지는 저희보다 좀 정상적이지 못하는. 교실 안에서 갈취와 폭행은 일상이 된 지 오래. 숨진 송군을 비롯한 학생 10명이 당한 피해는 지난 2년 동안 65차례에 이릅니다. 모두 가해 학생 3명이 벌인 일입니다. 학교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열지 않고 방학을 하루 앞당겨버린 겁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발뺌 하려고 그러고 그 상황이 지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 감시 이런 여기서 끝날 지금 상황이냐고 이것이. 경찰은 교내 폭력을 은폐한 이 학교를 교육청에 징계 통보했습니다. 또 가해 학생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맡겨놓은 돈이 아닐 것임에도 송군은 돈을 늦게 줘서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합니다. 나아가 돈을 더 보태주겠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무엇이 이 학생을 이처럼 초라하게 만들었을까요? 가해 학생들은 자살한 송군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돈을 달라며 괴롭혀왔습니다. 생일이니 돈을 달라, 안 가져오면 죽여버리겠다. 아마 이 가해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소위 일진에 해당하는 일그러진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 학생 3명은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힘이 약한 학생들의 금품을 상납받다시피 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그 위협에 못 이겨 그리고 종국에 당하게 될 수도 있는 폭행이 두려워 자신의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공갈은 공갈의 주체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가해자의 위협과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 즉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내어놓는 행위가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내에서 이 공갈 행위를 구성하는 그 나름의 질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학교 폭력이 상상도 못할 만큼 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먹이 사슬로 얽히고 설켜서 금품을 뜯고 상납하고 폭행을 일삼았는데 조직폭력배가 하는 못된 짓이 절로 떠오릅니다. 한승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인적이 드문 공원.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모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후배들을 불러놓고 폭행을 일삼아온 곳입니다. 김 군은 이런 공원이나 놀이터 또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후배 학생들을 집합시킨 뒤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폭행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폭행과 갈취를 일삼아온 18살 김 군 등 10대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폭행과 갈취를 지시한 21살 이모 씨도 붙잡혔습니다. 생일이니까 생일 돈을 안 갖다 주면 제가 맞을 걸 생각하니까 급해지더라고, 그 돈. 행동 방식도 조직폭력배를 연상케 했습니다. 유도 사범 출신인 이 씨가 후배인 김 군을 폭행하며 금품을 상납받으면 김 군은 다른 후배들을 똑같이 폭행하며 상납받았고 이 관계는 피라미드처럼 퍼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강남 일대 20여 개의 중고등학생 700명이 넘습니다. 확인된 피해 액수만 5천여만 원, 경찰은 억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납 지시려고 제하도급을 주고 선후배 사이 관계를 이용해서 갈취하는. 경찰은 김 군이 강남구 등 서너 개 구를 장악하고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먹이 사슬. 센 놈과 약한 놈의 연쇄가 만드는 자연 생태계를 학생들이 몸소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공갈 행위가 어떤 질서에 의해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은 힘이 약한 사람이나 집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품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지속된 폭행이나 모욕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하게나마 이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다른 동급생이 당하는 것이라도 보게 되면 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순순히 금품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학교 생활이 편해지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갈이 일단 성공하면 가해자는 학급이나 학교 내의 질서를 주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많아집니다. 나아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어두운 권력을 획득할 수 있게 되죠. 더 무서운 건 피해자가 금품을 순순히 내어주었다고 착각하고 이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죄의식을 아예 갖지 않는 상황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서두에 보여드린 간디의 대사를 한 번 더 곱씹어 보겠습니다. 순순히 넘겨주지 않으면 힘으로 빼앗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갈은 공갈의 폭력성 그 자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그 다음 단계의 폭력까지 암시하고 있는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